교과서 124쪽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a가 0보다 작을 때, 즉 x제곱의 개수 a가 0보다 작을 때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 x축의 서로 대칭이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래프입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이게 x축이죠.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칭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칭입니다. 자, 그래서 왜 대칭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프를 그러면 y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처음부터 그리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y는 3x 제곱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그리라고 한다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것처럼 그려주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성질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의 내용 가도록 하죠. 페이지 124쪽에 그렇다면 a가 양수든 음수든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잘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y는 요거는 지금 x제곱의 그래프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위 거는 플러스 x제곱, 아래 거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예요. 이것도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칭이에요. 대칭입니다. 그렇다면 요 a 값에 따라서, 즉 x제곱의 개수, 요 x값에 따라서 어떻게 이 그래프의 폭이 변하는지, 또는 어느 방향,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 방향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요 a의 값을 한번 증가를 시켜보고 감소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a를 증가시켜보죠. 자, 이렇게 a 값이 이렇게 커지는 걸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기 바랍니다. 요 값, 요 a의 값을 잘 눈여겨보세요. a의 값을. 자, 지금부터 a의 값을 변화를 시켜볼 테니까 a가 1보다 큰 부분에서는 당연히 x제곱의 그래프 안쪽에 그려지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움직여봅니다. 자, 움직입니다. 자, 움직이면 이렇게 그래프가 파란 색깔 그래프가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즉 1보다 크면 y는 x제곱의 그래프 안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2보다도 커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래프가 더 좁아지겠죠. 자, 좁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1보다 이제 작아지는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작아지는 범위 잘 보세요. 작아질 때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보다 이렇게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0.16이라는 얘기는 벌써 1보다 많이 작죠. 이렇게 해서 계속 1보다 작아지면 폭이 계속 넓어집니다. 계속 넓어지죠. 자, 그러다 a 값이 이제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자,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절대값이 1보다 크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넓어지고,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안으로 똑같이 폭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일 때나 아래로 볼록일 때나 절대값의 차이에 따라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은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무슨 소리 알겠죠? 자, 이렇게 A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폭이 넓어진다는 거. 이렇게 넓어집니다.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음수일 때. 자, 양수일 때는 다시 얘기하면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그렇죠? 원점을 지나면서 얘가 Y축에 대해서 전부 다 대칭입니다. 자, 다시. 자, Y축에 대해서 전부 다 대칭이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A 값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진다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교과서로 가죠. 자, 교과서로 가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런 내용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여기에 이 그래프가 이걸 보고 Y축이죠. Y축이 이 Y축을 중심으로 이 그래프를 쳐보면 딱 포개지죠. 그래서 Y를 축이라고 하고, Y축을 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물선처럼, 이렇게 포물선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뾰족한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꼭지점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가지 용어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X축, Y축 할 때,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축도 축이지만, 대칭이 되는 것을 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칭이 되는 기둥을 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런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꼭지점, 제일 뾰족한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한다는 거.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포물선이 무엇이고, 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무엇인가, 요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y축을 축으로 한다. 축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축으로 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질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로 다시 가서, 그래가지고 교과서 124쪽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이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실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 자, 첫 번째, y축을 축으로 하고, 이해하죠? y축을 축으로 한다는 거, 축으로 하고, 원점을 뭐라고 한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요 성질을 갖고 있고, 두 번째, a가 양수라는 얘기는 그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어디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려보았고 다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넓어졌나요? 좁아졌죠. 그래프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네 번째,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이것은 서로 x축에 대해서 서로 뭐하다? 대칭이다. 그런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y는 ax제곱하고 얘하고 서로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a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그래프는 서로 x축에 대해서 포개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았고,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교과서로 갑니다. 교과서. 자, 이상 이제 124쪽까지 그런 내용을 알아보았고,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이차함수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기억서부터 비읍까지 6개의 이차함수가 있는데, 1번, 2번에 걸쳐서 우리가 4번이네요. 4개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자. 자, 첫 번째.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모두 찾아라.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아래로 볼록하다. 이게 뭡니까? a 값이 양수일 때죠. 즉 a라고 하는 거 x제곱의 개수죠. 이거 음수니까 아래로 볼록 아니죠? 아니죠? 얘도 아닙니다. 얘 맞죠? 예, 양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리을, 그 다음에 비읍,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기역, 니은, 디귿은 위로 볼록입니다. 그렇죠? 2번 x축에 서로 대칭인 그래프를 갖는 이차함수끼리 짝지어보자.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것이 서로 x축의 대칭이라고 했어. 얘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게 없죠. 대칭인 게 없고 얘도 대칭인 게 없네요. 그렇지만 디귿하고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은 마이너스 3x제곱이고 리을은 플러스 3x제곱이에요. 즉 y는 마이너스 3x제곱과 y는 3x제곱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이렇게 있죠. y축이고 얘가 x축이라면 3x제곱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할 테고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로 대칭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서 a의 절대값이 크다. 그러면 폭은 어떻게 된다? 좁아지는 거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은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장 좁은 이차함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절대값이 제일 큰 게 어떤 거냐? 미음이네요. 그렇죠? 7이 제일 큽니다. 미음이 폭이 제일 좁은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4번으로 가면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은 반대죠. 가장 폭이 넓으려면 절대값 a의 값이 가장 작을 때 넓습니다. 한번 지워보죠. 그럼 가장 작은 건 어떤 겁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절대값이 가장 작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몇 번이다? 기역이다. 여긴 기역. 얘는 가장 좁은 것은 미음. 뭐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x축이 서로 대칭인 거 아까 뭐라고 했죠?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하고 y는 뭐 3x제곱의 그래프가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x축이 서로 대칭이다.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거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세 가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을 끝내고 문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오른쪽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함수 식을 찾으시고 그랬어.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4번이 뭔지는 모르지만 요 밑에 보면 4개의 이차함수의 식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y는 2x제곱하고 y는 3분의 1x제곱의 그래프는 어디로 볼록입니까? 어디로?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어디로 볼록입니까? 얘는 위로 볼록입니다. 자,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거 2개 있고 위로 볼록인 거 2개 있는데 그러면 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죠. 폭 2가 3분의 1보다 크니까 얘는 폭이 어떻게 된다? 폭이 좁다. 얘는 절대값이 작으니까 폭은 뭐하다? 넓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폭이 좁으니까 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폭이 넓은 것이죠. 이렇게 매칭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위로 볼록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볼록인 걸 찾았으니까 얘는 절대값이 1이고 얘는 절대값이 4예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다고 했으니까 얘 마이너스 4x제곱의 그래프는 요것이고 마이너스 1x제곱의 그래프는 요것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칭을 충분히 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충분히 다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 내용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페이지 126쪽 드디어 이제 이차함수의 표준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차함수의 표준형, 진짜 이차함수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차함수 표준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고했어요.